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댓글 알바 유형 1. 책임자급. 이번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잘못을 현재 따질 때가 아니라 구조에 온 힘을 써야 하고 각자 맡은 바 본업에 충실할 때라고. 그런 분위기의 글로 현재 사태를 물타기 함. 2. 팀장급. 이번 사태는 선장과 직원들이 1차 책임이고 대통령이 어찌 다 책임질 수 있겠냐는 댓글. 3. 팀원 알바들. 좌점이 어쩌고 저쩌고 좌파 신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 틈에 해대해도 너무한다는 댓글과 과거 전임 대통령도 국가재난사태 당시 잘못했다는 비하 댓글. 네, 이상은 제가 어디선가 본 댓글 알바 유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방송에 잠깐 인용했었습니다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본인이 직접 한 거죠. 단독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뭐 참고하시라고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네, 지금 잘 들으시죠? 네. 함께 하는 방송은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언로,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인터넷의 바다에서 누리집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서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고 또 정보가 나눠지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어떤 여론의 그런 그 광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죠. 건전하게 토론을 하자는데 끼어들어갖고 막말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돈을 받고서 조직적으로 한다던가 그것도 국가기관이 그렇다면 참 대책이 안 서는 그런 것이죠. 예. 그게 극치가 지난 대선이었고요. 유야무야 그냥 건너가고 있습니다만 예, 다시 바로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모처럼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인데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라고 하는 밴드죠. 홍대 앞에서 가장 핫한 밴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분들이 왜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또 그분들의 음악은 어떤 것인지 하는 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부에는 또 물독심송과 함께하는 물독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가 있죠.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거의 없습니다. 자, 대리기사님 오셨고요. 신이 내린 짱돌림. 그렇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밝혀내셨나 보군요. 몇 안 되는 가두리 양식된 국회의원이 아닌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청년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청년 비례대표제가 남긴 그런 성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 이런 분들 말이죠. 나대로님께서도 출첵을 하셨습니다. 문광님. 국방부 공식 확인, 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 저도 어제 뉴스 K를 봤습니다. 막판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지켜보는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참 15분 동안에 그 세월호 내부에서 찍은 아이들이 촬영한 그 동영상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끊임없이 나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낙관적인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낄낄대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보통 백성들을 민초라고 하죠. people을 지칭하는 말은 참 많은데 인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민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으로 번역을 하지 않죠. 국민은 황국 신민의 약자. 바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그런 말이죠. 그때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었고요.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고 했습니다. 즉 일제시대 때 국어는 일본어인 것이죠. 지금부터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말을 국어라고 합니다. 민초, 백성 이것은 바로 봉건시대, 전제군주시대의 그런 people, 인민을 지칭했던 말이죠. 백성이란 것은 그야말로 100가지 성을 가진 그렇다는 얘기고요. 민초라는 것은 백성민자에다가 풀초자를 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전제군주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입헌군주국의 여왕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경제적인 거고 정신적으로는 아직 근대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훌륭한데 밑에가 시원치 않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대통령이 훌륭하면은 밑에도 훌륭하거나 또는 훌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가 개판인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개판인데 훌륭한 그 스텝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초에 난 들었습니다. 지겹게도 들었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지금 김민홍 씨 나오셨고 송은지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화제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신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네, 저는 저희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 청자들한테 하는 질문일 줄 알았는데 네. 네, 갑자기 민초에 나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름을 거두절미하시고 인상적인 소개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김민홍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송은지입니다. 네, 보통 검색을 하면은 송은지 씨는 보컬 그리고 가사. 네. 김민홍 씨는 작곡, 기타. 네.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만. 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란 이름, 그렇죠? 이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라는 얘기를 지겹게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이래요. 저희가 데뷔한 지 10년이 됐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모 프로그램에 이제 10주년 공연을 어떻게 의뢰가 또
좀 운 좋게 와갖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1집 때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 클래식화이라는 클래식화이, 팀에, 예. 네, 호란이라는 네, 친구가 네, 네. 있죠. 그 친구가 셋이 공동의 친구였어요. 아. 저랑 호란이랑 친구였고 은지는 호란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아, 네네네. 그래갖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네. 뭐 노래도 해보고 가사도 써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친해져서 앨범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데모처럼 녹음을 좀 해봤는데 네. 이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때마침 호란이가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셋이 같이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서 갔는데 예. 그 예약석 이름이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아, 꿈에서.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이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럼 그걸로 하자 그래서. 그쵸. 네. 네. 그래서 쓰게 됐고요. 네.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 농담 80%, 진담 20%, 제 이름값 20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네. 잘 되면. 네네. 아직 안 줬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잘 됐다 그러지 않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되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관적 관용론이라고 하죠. 철학에서. 네. 아, 그렇군요. 호란 씨와 그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게 노래 순서인가요? 네. 아, 그럼 네. 첫 곡을 라이브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그쵸.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그럼 두 분께서 음악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팀을 만든 게 딱 10년이라는 얘기군요. 그게 어쩌다 보니 네. 그 호란 꿈에 나온 그 이름이 밴드였었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보통들은 결성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결성하거나 뭐 같이 하다 보고 결심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성일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하다 하긴 보니 뭐 해체할 예.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허클베리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저런 클럽에서 죽돌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음 먹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띵가띵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굽니까 커트 코베인을 추모하다가 오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팀을 이루기도 하고 역시 생태계가 중요해요, 그죠? 그렇군요. 노정열 씨가 한때 그 홍보대사 비슷하게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그건 노정열 씨만의 생각이었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노정열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앨범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들려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수진이랑 가까워요? 네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진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를 알고 있었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또 친분이 있으시군요. 네. 예, 우리는 어디 가면 둘이 형제 아니냐는 얘기 많이 듣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금요일마다 만나서 여기서 방송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또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란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사람이라는 곡은 거기가 어디지? 옥천? 그렇죠. 충북 옥천. 네, 충북 옥천에서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곡인데요. 글쎄요. 지금 이 시절에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노래랄까? 네. 하긴 저도 뭐 노래를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노래는 그냥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노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진행 깜짝깜짝 놀랐어요.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시원하시네요. 아, 좀 당황스러우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사람 라이브로 지금 듣습니다. 조절해 주시고. 아이고. 네. 여긴 리허설이 없고 실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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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리는
아직 남아 있는 꿈을 꾸네. 세상의 발 위로 흐르는 무지개 아주 잠깐 동안 사네. 바다로 흘러드는 강은 더럽혀진 마음을 가졌어. 지니고 갈 수 없는 배어있는 가슴에 감기네. 오직 여기 살고 있었지만 머물수록 떠나려만 했어. 세상의 끝쪽에 숨어있는 노래 흐르는 곳으로 가네. 세상의 끝쪽에 내려놓는 노래 흐르는 곳에서 사네. 이펙터 꺼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야말로 기타 한 대로만 연주하고 기타 한 대 그 보컬 하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 노래는 어디에 그 수록이 돼 있는? 네, 저희 5집 작년 6월 말에 발매됐는데요. 슬로우 다이빙 테이블이라는 음반에 실린 곡이에요. 슬로우 다이빙 테이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켓 나와 있어요. 네, 아, 화살표 하나가. 아, 없군요, 여기는 참. 뭐냐면은, 지금,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신가요? 뭐, 등등등 반응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보니까, 마리클레르 표지 사진, 그것도 누가 올려주셨고. 네. 어떻게 찾아가지고 올려주신 거지. 뭐,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 와, 너무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올려주셨고, 시위님께서는 소아밴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는데 기대되네요. 혹시 몽키 같은 곡은 라이브 안 되겠죠?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몽키라는 노래를 거의 한 10년 만에 올해 어쩌면 TV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이라는 것은 녹화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안 하거든요. 네, 오래 합니다. 네. TV란 뭐 예를 들면 라이브 프로그램을 네.
말 밝혀주셔도 돼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 EBS 공감. 아, 스페이스 공감에? 네, 거의 유일한 라이브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거의. 자,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가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다고 하면. 뭉키. 잘해볼게요. 잘할지 모르겠지만. 올모스트 블루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도 요한님, 또, 이러저러하게 꼴통아이티님 이분들인가요? 그래서 펌 플러스 원이라고 써있는 그런 사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 집 배경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네, 예, 지금 지나가네요. 반응들이 말이에요. 순수함이 느껴지네요. 국민 라디오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노래 좋아요라고 뽀민 아빠님도 올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타를 보니까 이게 이제 라디오라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픽업을 사운드 홀에다 다루셨어요. 그죠? 네. 이런 건 마그네틱 픽업이라고 하죠?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런 픽업을 달면은 출력은 좀 약해지는데, 그죠?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픽업을 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리가 좋더라고요. 아, 소리가 좋아? 네. 아. 네, 들어가는 소리가 좋아서 네. 출력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보통 피해줘라고 해서 이 브릿지에 씹는 네. 그런 픽업 같은 건 출력 강하고 네. 어택감도 세고 그렇습니다만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부드러운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싱글보다는 핸베커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건 싱글이잖아요. 싱글 네. 코일인데 예, 소리가 좀 가녀린다고 할까요? 예, 좀 그런 면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기타는 지금 금이 쫙쫙 가 있는데 네.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표정인데 괜찮으세요? 아이고 오래되면 나이도 먹고 예. 조금 망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기타는 여러 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타만 갖고 계십니까? 네, 이 기타만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네, 다른 기타를 굳이 안 치게 되던데요. 그렇군요. 네. 예, 여러모로 좀 저와는 다른 적인데 기타 여러 대 갖고 계시죠. 기타 여러 대 갖고 있고 네. 싱글 코일에 그 마그네틱 픽업을 안 쓰고 좀 피해주만 쓰거든요. 네. 예, 옛날에 그런 픽업을 쓰는 기타가 있었는데 네. 그 기타를 허클베리핀의 이기용이 네. 가져가 버렸죠. 아, 그렇구나. 네, 가져가 버렸다는 표현입니다만 돈을 주고 사갔지만 그야말로 헐값에 그것도 4개월 할부로. 잘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악기는 좋은 사람한테 가면 좋잖아요. 글쎄요, 그 친구가 좋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송은지 씨. 네. 예. 보니까 지금 노래들 보면은 다음 노래 물고기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로 열고 7날들이라고 돼 있는데 예. 또 그 다음에 레이디버드 같은 경우는 또 샤우스모스 차우스모스라고 죄송합니다. 차우스모스 이렇게 써 있고 그러는데 이건 부제들인가요? 네, 음반 제목. 음반 제목이죠. 네, 그 곡이 실려 있는 음반 제목입니다. 제가 사실은 3집까지는 모니터를 했었는데 네. 4집, 5집은 솔직히 음반 전체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좋아요. 네. 아, 네. 들어봐 네. 주세요. 아, 네, 진짜 당당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군자짜, 든자, 요런 리듬이 많이 있었던 음반도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거 2집이요. 2집에. 네, 거기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네. 들어가 있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리듬에 대해서 그때 꽂혔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1집은 좀 외국 음악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좀 생각을 했었어 갖고 좀 한국적인 무언가를 2집에서는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찾아서 들었어요. 옛날 20년대까지 내려가서 옛날 가요들 트로트라고 하기도 뭐한 그 옛날 가요들부터 좀 찾아서 듣고 그래서 그 트로트가 갖고 있는 약간 그 느낌만 좀 빼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리듬은 차용을 하되 좀 이제 그루브를 좀 다르게 해보자.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는 이제 노골적으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렇게 도입한 그런 노래 같은 거에서는 그런
그 느낌이 났었지만 네, 리듬 자체가 그랬었지 그 음악 자체가 말하자면 뽕짝스럽다 이런 느낌 받지 않았었죠. 오히려 뽕짝스러운 건 1집에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지 씨가 가사를 쓸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곡이 먼저 나오고 가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둘이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 서로 이런 게 있나요? 오빠가 곡을 주로 쓰니까 가사를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곡을 만들어 두면 한참 있다가 제가 거기에 가사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작사 작곡 콤비라고 한다면 아바의 사실은 베런 올베우스 기타리스트가 주로 가사를 썼대요. 그리고 건반을 연주하던 베니 앤더슨 털바 아저씨가 곡을 썼다는데 최고의 콤비였잖아요. 그렇군요. 레논의 맥카트니 같은 사람들은 각자 곡과 가사 쓰고, 막 그랬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게 잘 맞습니다. 저는 그 작사, 작곡 콤비가 정말 부러워요. 저는 곡 위주로 씁니다만 가사도 쓰니까. 근데 언제나 가사가 어렵거든요. 근데 있는 글에다가 곡을 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사를 입히는 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멜로디를 그대로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면서 가사를 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둘이서? 주로 민호이 오빠가 곡을 딱 던져주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그냥 던져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제가 때로는 뭐 금방 나올 때도 있는데 금방 이래봤자 뭐 몇 달이지. 그래서 그 순간이라는 곡 이따가 들려드릴 건데 그거는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런 풍이니까 요런 내용의 가사 써주면 좋겠다 이런 거 안 해요? 없어요. 부럽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보다 은지가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글도 잘 쓰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운 얘기입니다. 혹시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왜 저런 먼저 가사를 던져주고 곡을 쓴 적은 없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나? 없는 것 같아요. 복수를 한번 해보지 그러세요? 할머니 한 곡 있다. 할머니는 제가 먼저 가사를 썼었어요. 곡을 받아들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되는 적은 없어요? 글쎄요. 그랬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서로에게 참 너그러운 분들이에요.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자체 검열을 많이 해요. 저 이렇게 많이 해서 잘 골라서 던져줘요. 다른 데로는? 하여튼 작사, 작곡으로 봤을 땐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제가 1시부터 3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성시키는 음악을 많이 듣는데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곡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화순에 내려가서 녹음을 해보려고. 화순, 저희 부모님 댁이 화순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녹음을 이렇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벌레들을 되게 많이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레들을 잡으면서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잠깐,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지 않고? 거실에서, 집안의 거실에서. 그렇게 해서 레코딩을 하기도 합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 주로 녹음실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홈 레코딩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장소에 가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를 가져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포터블한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화순. 예전에 탄강이 있었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가짜 온천이 있고요. 가짜 온천. 이건 약간 농담인데요.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에 온천이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망해가는 온천촌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레이디 버드는 어떤 곡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곤란하시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벌레가 다시 날기를 바라는 작은 벌레가 열심히 꼭대기로 막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무당벌레, 레이디버드가 무당벌레예요. 이거 잠깐 여기 핀트가 맞았다. 저는 물고기종을 물어봤었거든요. 물고기종. 레이디버드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종을 물어봤는데 지금 벌레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요? 레이디버드를 물어봤더니 또 벌레 얘기를 하셨고
두 번 다 레이디버드 물어보셨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이제,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빨리 넘어가죠. 자, 물고기종은 네. 저희가 7날들이라는 음반 여행 다니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있는데, 저기, 아이들. 영광이었나, 거기가? 거기, 전남에서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그 아이들이 눈에 되게 밟히더라고요. 주로 이제 부모들은 도시로 일하러 나가고, 이제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살고, 교회에서 돌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왜 선곡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김민홍 씨의 순간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아주 많이 빨리 달릴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여길 때 또는 모든 것이 처음 같을 때 가장 쉬운 말로 건넬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잊지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널 위해 세상을 나눈 줄을 피해 달리다 그리운 것을 모두 지나쳐 오늘이 지나 닿을 그때로 갈 때 난 생각했었지 널 만난다면 어디쯤이 될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혼자가 돼야 하는 순간과 올라가려만 하는 사람과 가난하기만 한 사람들과 사랑하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 넌 외로워했지 언제나 먼저 가는 사람과 조금 느린 걸음을 걷는 이와 대답하지 않을 사람들의 불행을 피할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건 그것을 바라지 세상에 없는 건 정말 없는 것일까 볼 수 없는 그 사람은 행복했던 것일까 감사합니다. 김민홍 씨. 네. 곡을 쓰실 때 유의하는 점인가요? 그러니까 뭐야 자신이 그 역점을 두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요. 제가 그 노래를 만들고 있나 안 만들고 있나를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뭐 같은 음악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고 있는 건지를 잘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결과물이 네. 다른 사람의 결과물이 내 결과물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솔직하게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거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거 남이 만든 것 같다. 라는 이런 카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억지로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좀 멈추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재밌게 만들고 있으면 가고. 네. 그래서 선율 진행이 네. 파스텔 톤이라고는 할까요? 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송은지 씨는 가사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하고 있나요? 또는 추구하는 그런 글쓰기라달까? 뭐 이런 거. 글쎄요. 이거 되게 어렵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시면 돼요. 네. 청문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쓰는 것 같은데요. 파트라슈님, 음악에 젖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좋겠네요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따라 무지 슬프게 들려요. 네. 세월호 때문인가. 네. 물고기 정 듣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노래 좋아요. 디디쇼에도 한번 출연해주세요. 우리 드러머 김민기 씨, 또 최재민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치우지아님 어제 1년치 시청료 선납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진짜 훌륭한. 네. 저도 오늘 한 달치지만 납입했어요. 사도 요한님께서. 우리끼리님은 또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요조 씨 개곤으로 함께했던 음반도 처음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때도 좋았죠. 네. 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네. 이 개인 취향들은 있는 거니까. 네. 자, 또 사람,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가사를 쭉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니코틴 물고기는 그냥 박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자, 기억해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 맞아요. 이야기해주세요. 음반을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송은지 씨가. 네. 예, 그 내용을 좀 짧게나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엊그제도 인터뷰하면서 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인데 네. 여성 창작자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변영주 감독님의 그 낮은 목소리라는 작업과 또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 얘기인 그 이야기 주세요. 네,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놀라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되게 나중에 엄청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죠.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어져 와서 2012년에 첫 번째 음반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네. 저한테도 그 2장의 CD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정신대란 말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쓴 말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근로정신대 줄임말이기 때문에 또 위안부랑 또 다른 거라서 되게 그 정신대라는 단어가 많이 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술적으로는 성노예라는 말을 쓰자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고. 오늘 마지막 곡은 다녀온 이야기라는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네. 예, 슬로우 다이빙 테이블 이것도 음반 제목인데 네네. 이게 5집입니까? 예, 작년에 나온 음반이에요. 그렇군요. 이 곡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곡은 꽤 만들어진 지는 2009년? 이쯤에 만들었던 곡인데요. 네, 쉽게 되었어요, 5집에. 가사 그냥 또 제가 썼는데
오빠 만들어진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열심히 썼었는데 여행 다녀온 이야기라고 그렇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제가 5집 은재랑 같이 그냥 경덕이라는 친구랑 같이 작업하면서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됐던 가사예요. 아하. 다녀온 이야기. 그렇군요. 들으시면 가사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앨범을 낸다는 것이 점점 무의미에 저가고 있는, 적어도 상업적으로는 더욱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 작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안 하고 싶은데요.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앨범은 싱글들의 집합체뿐이 아니라 각각이 이제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작품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로망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지금으로서는 상호처럼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명함. 맞아요. 이런 거의 명함이죠, 정말. 그렇죠. 이런 참 주옥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뮤직 페스티벌 여는 것을 풍악을 울린다라고 이렇게 사고하는 정치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인의 공세에 맥없이 무릎 꿇는 그런, 더군다나 요즘 2, 3년 동안에 음악을 중심으로 많이 어떻게 좀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렇죠. 그 얘기하니까 참 갑자기 좀 우울해지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 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또 6집이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겠죠. 저는 금년 그 겨울에 6집 녹음을 어떻게든 시작할 거예요.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서로 화이팅 하면서. 저희는 좀 더 놀고요. 저희는 장담은 못해요. 저희는 좀 할 일들이 좀 박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 시간 날 때 저도 같이 불러서 같이 노시고. 노정열 씨 댁에 같이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소소한 일상은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곡에 대해서 이러저런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 필요 없고 곡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듣고서 젖어드는 것 같다. 또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무지개 슬퍼요.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듣고서 좁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김민홍, 송은지, 김민홍 두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굳이 앨범을 사달라고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